원석의 높이는 대략 5m 정도. 바닥에 천공이 되면 원석 위에서 측량이 시작되는데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측량을 담당하고 있는 신기순 씨는 신중에 신중을 기한다. 원석의 기울어짐 정도를 측정하는 수평계를 이용해 꼼꼼히 확인한 후 구멍을 뚫을 정확한 위치를 결정하는데 작은 오차가 있을 경우 잘못 잘라져 값비싼 대리석을 그대로 버려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거 구멍을 서로 뚫어가지고 저 밑에 뚫는 구멍과 뚫는 걸 드릴로 뚫어가지고 이거에 또 장기를 내려 뚫어가지고 서로 관통이 나가야만 이제 와이어를 걸어가지고 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센터라 합니다. 이걸 끊어가지고. 아, 밑에서 뚫은 구멍하고 위에서 뚫는 구멍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예, 맞아야죠. 그래 와이어를 거니까. 측량이 끝나면 특수장비 차감기로 암석에 구멍을 뚫기 시작한다. 2.5cm 정도로 좁은 구멍을 뚫을 수 있지만 아무리 특수장비라 해도 강도가 강한 원석에 구멍을 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작업자는 자세를 바꿔가며 차감기를 계속 가동한다. 한 40분 한 구멍 뚫려 돌에 따라 좀 차이가 나요. 돌 얇은 데는 더디고 돌이 무른 데는 뭐 한 30분에 뚫을 수도 있고 그래요. 대략 1m 깊이까지 구멍이 뚫어지자 차감기 막대를 좀 더 긴 것으로 바꾼다. 대략 50에서 90cm 단위로 길어지는데 깊이에 따라 계속 교체를 하며 작업을 해야 한다. 현재 작업 중인 대리석 원석의 깊이는 대략 5m 정도. 바닥까지 구멍이 뚫릴 때까지 작업자는 차감기를 계속 고정시키고 있어야 하는데 팔에 가장 무리가 온다. 처음할 때는 무거운 기계를 따라 팔이 아프고 아침에 나면 팔이 아래되고 하지만 늘량 해놓으니까 이제는 그런 걸 못 느끼는 거죠. 계속 하는 거니까. 국내 유일의 대리석 광산으로 알려진 정선. 이곳에 대리석이 대량으로 묻혀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1970년. 일제강점기 일본인이 작성한 지질조사서를 통해서였다. 정선 대리석이 알려진 것은 2005년 부산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린 누리마르에 벽면과 바닥 장식으로 사용되면서부터다. 그 후 지하철 역사는 물론 호텔에까지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데 특징은 빛깔이 다양하다는 것이다. 이 유일하게 이쪽 그 정선 지역에 저희 대리석이 이제 무늬도 다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선호하시는 분들이 가끔 뭐 이렇게 색깔이 혼란스럽다라고도 하는데 이제 그게 그 자연의 색깔의 그 특성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대리석 원석 하나의 무게는 대략 20톤 정도. 석산에서 잘려진 원석이 페일로더에 실려 작업장으로 옮겨지고 있다. 포클레인 기사와 작업자가 수신호로 원석이 놓일 위치를 정하고 있다. 포클레인 바로 옆. 8톤 무게의 원석이 옮겨지는 바로 옆에선 작업자는 안전모드 쓰지 않은 위험한 모습이다. 정확한 길이를 재기 위해 원석 위로 올라가는 작업자. 포크레인 바로 옆 작업이 아찔해 보인다. 얼마나 더 붙은 일이야? 길이가? 1200. 1100 하면 되겠네요. 또 여기가 공장에 가서 발석기에 올라가야 하거든요. 예. 너무 질면 이제 올라가지도 못해요. 폭도 그렇고 이제. 원석의 크기는 가로 2m 60cm, 세로 1m 20cm. 공장 기계에 들어가기에 너무 큰 규모다. 반으로 잘라야 하는 상황. 작업자들의 손길이 분주해진다. 원석을 자르기 위해서 와이어 쏘가 등장한다. 쉽게 잘라지지 않는 강도가 높은 석재나 콘크리트 등을 절단할 수 있는 특수 장비다. 요거는 그 벽체도 자르고 모든 물건을 다 자를 수 있는 기계. 그 비밀은 와이어에 박힌 공업용 다이아몬드에 있다. 이 다이아몬드 같은 게 박혀 있어가지고 이 돌을 내토로 가면서 이 돌을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겨봐요.
앞에 비고. 대리석 위로 와이어가 던져진다. 바닥과 윗면에서 동시에 절단을 하기 때문이다. 유압식 전선 압착기를 통해 높은 압력으로 와이어를 연결해준다. 이로써 와이어소 작동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다. 와이어소가 원석을 절단하는 동안 물을 계속 공급해주는데 와이어와 원석이 마찰되면서 일어나는 마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여기 이제 속도 조절기가 있는데, 암페어가 있는데, 40 놓고 180, 속도, 회전 속도가 180. 이 정도 다루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요거 한 시간 반, 1시간 반. 네, 2시간. 시간 반에 2시간. 하지만 작업 현장을 떠날 수는 없다. 제대로 절단이 되는지 눈으로 확인을 해야 한다. 대리석 채석장의 작업자들은 탄광에서 일하다 은퇴한 고령자들이 대부분이다. 탄광보다 상대적으로 힘이 덜 들기 때문이다. 뭐 힘드는 그때는 뭐 나이가 젊었으니까 좀 힘든 일을 했고 지금은 뭐 그냥 이래 하니까 나이에 맞게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4월 17일 오전 석산 아래에선 새로운 방법으로 대리석이 채석되고 있다. 불을 뚫어 석산 내부의 대리석을 채석하는 일명 터널 방식으로 최근 각광받고 있는 채석 방법이다. 노천에 비해 자연의 간섭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대리석의 마모가 적다는 것이 장점이다. 노천에 있는 것들은 이제 풍화 작용을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이제 뭐 습기나 뭐 녹 같은 비나 이런 눈비에 의해서 마모가 좀 되면서 탈색이 좀 된 그런 부분도 있고요. 터널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완화돼 있죠. 그런데 갑자기 석산 내부의 대리석 채석에 사용하는 특수 장비인 벨트소의 작동이 멈춘다. 벨트가 끊어져가지고 큰일 났네. 대리석을 자르는 역할을 하는 공업용 다이아몬드가 박힌 벨트가 마모되면서 끊어진 것이다. 작업을 하다가요. 지금 벨트가 끊어져가지고. 이거 벨트가 끊어져가지고. 아 이거 좀 잘하지. 이거 지금 저 하나밖에 안 남은 거 이거 다 분절을 놓으면 이거 어떡하는 거야 이거. 주문은 잔뜩 들어와 있고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거. 벨트를 교체만 하면 되는 일. 하지만 문제는 여분이 하나도 없다는 것. 작업자들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코앞으로 다가온 납품일자. 벨트소가 멈추자 손보결 소장은 난감한 표정이다. 손 소장은 급하게 차를 운전해 공장 근처로 내려간다. 본사와 연락을 해보기 위해서다. 해봐야죠. 해서 거기 하고 연락을 해서 이 부품이 와야 작업을 또 진행할 수가 있으니까. 벨트 하나의 가격은 700만 원 선. 본사와 부품 문제로 통화를 해보는 손 소장. 표정이 점점 어두워진다. 대략 얼마나? 석산 내부 대리석을 채석하는 터널 방식. 비와 바람 등 자연 환경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대리석의 마모가 덜 되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정선 대리석 채석장에도 이탈리아에서 생산되는 벨트소를 도입한 것이다. 하지만 벨트가 끊어지면서 작업은 중단되고 말았다. 이탈리아에서 벨트 부품이 도착하는 데만 2주일. 납품 일자를 맞추자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금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잘못하면 뭐 야간이라도 해야 노천 나가서 야간이라도 해야 마칠 상황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어떻게 마을 단단히 잡수고 야간도 좀 하시고 이래야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일단 뭐 준비를 하시죠. 네,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작업자들이 모였다. 와이어를 수명도 연장시키시고 또 그다음에 그 와이어를 돌려놓은 작업을 하실 때 기계 가까이 접근하지 마세요. 그게 이제 항상 그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 위험하니까 와이어가 끊어지면 그 사람인데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도 있고 위험하니까. 급한 것이 원석 채취. 작업장에서 사용하던 장비까지 모두 석산으로 옮겨진다. 석산 대리석 채석에 꼭 필요한 와이어 쏘는 겨우 2대. 터널에서 대리석을 채석하지 못하는 양만큼 원석을 보충하기엔 장비도 부족하다. 남은 방법은 하나. 작업 시간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장비들이 옮겨지자 석산에선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된다. 원석을 잘라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드릴로 구멍을 뚫어야 한다. 오전 내내 석산에선 드릴의 굉음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한편 그 시각 대리석 가공 공장 식당 아줌마가 뭔가를 차에 싣는다. 아, 그거는 뭐죠? 이거는 정신밥 그릇입니다. 정신밥. 아, 위에 계신 분들. 예, 산후에 계시는 분들 정신 식사할 거예요. 도시락이에요. 차로 10분 거리. 손 소장이 직접 점심을 싣고 석산으로 향한다. 길이 안 좋으니까 운전하는 사람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내가 직접 갖다가 주죠.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작업을 시작하다 보니 배가 고팠던 모양이다. 손 소장이 들어서자 기다리고 있던 눈치다. 자, 반찬 없더라도 맛있게 드십시오. 이제 홀만할 때 됐어. 제대로 된 식탁 하나 없는 좁은 컨테이너 안. 작업자들이 대충 자리를 잡고 점심 먹을 채비를 한다. 이 선나물 이거 민들레 이게 아주 경력에 좋답니다. 이게. 신과장 많이 잡세요. 야, 뭐야, 꽁치 먹어요. 꽁치. 고추장 한 숟갈 넣어가지고. 오늘 역시 메뉴는 비빔밥이다. 아침 일찍부터 고된 일을 한 작업자들에게는 다소 부족해 보인다. 하지만 회사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불만을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대리석 현장엔 젊은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들다. 대부분 탄광에서 은퇴한 5, 60대 고령자들이다. 특히나 이런 현장에 와서는 젊은 사람들이 전혀 안 하죠. 힘든 일이니까. 그리고 막노동이고 하니까 안 하죠. 힘든 일을 하는 만큼 제대로 된 식사를 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손복을 소장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 일하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힘든 일도 하고 이러는데 맛있고 영양가 있는 걸 많이 대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그러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저와 이제 쌀 삶아서 밥 먹고 살고 죽지 않을 정도로만 밥 먹고 삽니다 지금. 미안하죠. 저도 뭐 미안하고. 회사 사정이 어렵다 보니 손 소장도 어찌해볼 도리가 없다. 아침부터 구름이 많더니 오후가 되자 비가 쏟아진다. 작업자들이 우비를 갖춰 있는데 전동열 씨는 비가 얼마나 오는지 확인을 한다. 많이 오냐고. 우비를 입고 싶지 않은 것이다. 그럼 되겠지? 아이 단돌이 아주 더 해가지고 가기 원칙이요. 우비를 입으면 아무래도 둔해져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이다. 빗속에서
오후 작업이 시작된다. 오전에 천공 작업이 끝난 원석에 와이어소로 절단할 준비를 한다. 대리석 원석 구멍에 와이어를 끼워야 하는데 이것도 만만치 않다. 와이어를 넣기 전 위쪽에 뚫린 구멍에 긴 막대를 이용해 일반 줄을 넣어서 바닥까지 통과시킨다. 닿는 거 봐요. 이제 위쪽과 바닥의 구멍이 만나는 지점을 찾아 줄을 꺼내야 하는데 위치를 찾기가 쉽지 않다.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아, 지금 이거 감을 잡는 거예요. 여기 걸리는 데를. 아니요, 여기. 안에 이빨 넣으면 안 돼. 여기. 맞아, 여기 걸렸어요. 딱 당기면 여긴데. 어렵게 바닥에 도착한 일반 줄을 꺼낸다. 그 줄에 와이어를 연결해 다시 위쪽으로 올려보낸다. 바닥부터 위쪽까지 잘릴 원석에 와이어가 통과하게 되는 것이다. 전원이 켜지고 와이어 쏘가 작동하면서 석산의 거대한 원석이 조금씩 잘리기 시작한다. 내리기 시작한 비는 그칠 기미가 없다. 빗속에서의 작업이 힘들기도 하던데 작업자들은 차라리 비가 낫다는 반응이다. 뭐야, 우린 겨울에도 일하고 그런데 요즘 날씨가 뭐 비 오고 이런 거 뭐. 추우니까 추운데 하면 하자도 몸이 활동하기가 좀 나쁘죠. 추우니까 일눈물도 안 오르고. 와이어 쏘가 무사히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자 작업자들의 손길이 분주해진다. 절단할 원석에 물을 공급해주는 파이프를 설치하기 위해서다. 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와이어의 마찰로 인해 마모가 심해지기 때문이다. 원석이 잘릴 때 석재 파편이 튈 수도 있는 위험한 작업 현장. 하지만 안전모도 쓰지 않은 채 작업을 하는 아찔한 모습이 연출된다. 잘리고 있는 원석 바닥. 그 틈에 비닐을 꼼꼼히 챙겨 넣는다. 물이 흘러나올 경우 와이어와 원석이 마찰이 커지면서 마모가 심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요거는 이제 바깥으로 물이 못 나오게. 그래, 막는 거. 원석이 잘리면서 나오는 물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비닐을 깐다. 유독성 때문이다. 빗속에서 8시간 넘게 진행된 작업. 대부분이 5, 60대 고령자인 작업자들. 얼굴에 피곤함이 느껴진다. 애들 전부 다 나가 있고 벌어가지고 이제 내외가 먹고 살라고 하는 거니까 뭐 다음은 한 달에 40, 50 저축해놨다가 나중에 이제 노후 대책하고 하는 70 넘으면 이제 그때 가가지고 뭐 농사를 짓든지 좀 하고는 먹고 살고 그렇겠죠. 뭐 그런 그거지 뭐 아직 힘 있을 때까지 움직여 보는 거. 생년 힘들지. 여기 동가주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애들도 다 크고 이제 교통은 애들도 없고 하니까 뭐가 짓는 거지. 돈을 좀 받아가지고 애들 생기지 안 되죠. 잠시 쉴 틈도 없이 수로를 만드는 작업이 이어진다. 원석을 자를 때 사용된 물은 유독성 때문에 반드시 정해진 구덩이에 모으게 돼 있다. 그런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가 했더니 와이어가 끊어졌다. 끊어졌네요. 빗속에서 와이어를 잇기 시작한다. 하나 해버렸다 이거. 빨리. 이건 어떻게 여기인데? 쓸까요 그냥? 됐어요? 그런데 와이어를 연결해주는 앞찾기가 말을 듣지 않는다. 잡기가 오래돼가지고 먹질 않아. 한 번 썬 거는 이 떨어져가지고 옆에 침이 다 떨어져서 못 쓴다. 그래 한 번 쓰고는 자르네. 채석장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와이어가 끊어지는 것이다. 작업을 하다 와이어에 맞을 경우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위에 정면에서 날아오는 거 맞으면 잘못하면 사망할 수도 있어요. 세게 치면 이게 막 전기 선이 퍽퍽 나가는 그 정도로 세다고요. 정면에 사람이 서지 말아야 된다고.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전 7시부터 시작된 석산에서의 작업은 해질녘까지 계속됐다. 채석장 아래엔 대리석 가공 공장이 자리 잡고 있다. 알맞게 잘라놓은 원석에 정을 받고 두드리고 있는 박교연 씨. 아무래도 더 잘라낼 모양이다. 공장 내부 기계에 들어가지 않을 듯해서 모난 부분을 잘라내고 있는 것이다. 10톤 정도 되는 원석이 가공을 위해 공장으로 옮겨진다. 박도현 씨가 다시 한번 원석이 제대로 놓였는지 살펴보는데 앞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균형이 맞질 않은 것이다. 나무와 돌을 받쳐 기울어지는 것을 막은 후 원석을 절단하기 시작한다. 대리석 가공 공장 안은 여러 대의 기계가 돌아가고 있다. 일정한 두께로 대리석을 자르는 이 장비의 이름은 블록 절단 기계다. 보통 할석기로 부르는데 최소 2mm 아주 얇은 크기까지 절단이 가능한 정밀 장비다. 하지만 기계로 대리석이 완벽하게 절단되는 것은 아니다. 팔석기가 자르지 못한 아랫부분은 일일이 정으로 쳐서 잘라내야 한다. 대리석이 잘리면서 넘어질 경우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한 장 한 장 떼어낼 때마다 작업자들의 손은 더욱 조심스러워진다. 정을 치는 것도 마찬가지다. 잘못 칠 경우 대리석의 금이가 파손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다른 원석에 비해 대리석은 충격에 유난히 약하다. 그래서 조금만 실수를 해도 바로 금이 가기 일쑤다. 고가품인 대리석. 금 하나 때문에 생기는 손실은 생각보다 크다. 그래서 실수가 생기면 작업자들은 다들 신경이 날카로워진다. 조심을 많이 해야죠. 위험 크랙 간 게 많이 있으니까 대리석 같은 경우는 저는 화강석을 많이 했는데 대리석은 크랙이 많이 가서 주의를 많이 해야 돼요. 항상 뭐가 주위에 떨어진다 이 생각을 갖고. 원석 가공만 18년째 베테랑인 박교연 씨. 하지만 돌을 만지는 일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불모지나 다름없고 그래서 일은 고되지만 임금은 턱없이 낮은 편이다. 이거 좋아서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일이 좀 고된 일이다 보니까 좀 나름대로 조금씩은 긍지가 전혀 없다고도 못하겠지. 뭐 아들이 둘 있는데 처자식 먹여 살리는 보람이 좋지. 긍지라고 하는. 할석이 끝나고 나면 주문 규격에 맞게 대리석을 자르는 재단 작업이 이루어진다. 이때는 기계 조작이 중요하다. 각 업체에서 주문한 크기, 무늬가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주문 내역과 다르게 절단될 경우 전량 폐기 처분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재단 공정엔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다. 주문 규격에 맞게 기계를 계속 조정하면서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이다. 재단 작업까지 이루어지면 우리가 흔히 하는 대리석의 모양이 갖춰진다. 마블이 형성된 듯 돌에 생겨진 자연스러운 무늬가 대리석의 품질을 결정짓는다.
이탈리아 대리석이 하얀 색깔로 단색이 많다면 정선 대리석은 화려한 무늬가 특징입니다. 그런데 가공 과정에서 대리석이 그대로 버려지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대리석은 알려진 대로 상당한 고가품. 하지만 규격에 맞게 자른 후 남는 부분들은 사용할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버릴 수밖에 없다. 지뢰 저기 커서 깨요. 작게. 이거 버리는 건가요? 버리는 게 쓰레기. 저희가 보기엔 좀 아까운 것 같은데. 안 할 거예요. 이거 다 버려요. 어디 전혀 쓸모 없어요. 안 쓸 없어요. 오후 4시. 쉴 새 없이 가공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할 시간. 그런데 작업자들이 일손을 멈추고 한 곳에 모여 있다. 뭔가 문제가 생긴 모양이다. 손보결 소장이 뭔가 단단히 화가 난 모습이다. 일정한 두께로 자르는 할석까지 마친 대리석에 뭔가 문제가 있는 모양이다. 대리석 중앙에 금이 크게 가 있다. 이런 건 아예 발석을 하지 말아야 되고 발석해봐야 아무도 전기세에다가 인건비에다가 이거 할 필요가 없지. 이런 건 하면 안 되지. 그러기 이래 가지고 가지고 뭐 얻어 써먹으려고. 그냥 잘 확인을 잘 해보라고. 그냥 얻는다고 발석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 얼기 좋다고 다 크게 다 가고 원본으로. 그때서는 괜찮았었는데 아까 오늘 딴 그래서 어쨌든 확인을 잘해야지. 그게 기술자지. 아니 그냥 그 마감질 같으면 아무 사람 나한테 뭐 내가 보는데 원석 상태에서 이미 금이 가 있는 것을 작업자들 그 누구도 알지 못한 채 절단 작업까지 한 것이다. 꼼꼼히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이 간 경우 상품 가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작업을 할 필요가 없다. 큰 실수를 한 가공 담당자들은 할 말이 없다. 원석 자체가 크랙이 많은 거를 활석을 했기 때문에 그건 어차피 쓸 수도 없는 거를 지금 규격은 그 사이즈를 가지고 되지도 않는 거를 이제 활석을 해놨기 때문에 그 헛일을 한 거죠 일단. 그렇기 때문에 지적을 한 거죠. 화강석이나 이런 거는 뭐 단순한 색깔로 그냥 해버리면 그만이지만 이거는 그렇게 하면 저쪽에서 반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무늬를 어느 정도 일정하게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뭐 테라조처럼 이렇게 맞출 수는 없지만 타일이나 테라조 이런 거나처럼 맞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자연 무늬긴 하지만 최대한 같은 톤으로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주면 안 되죠. 다른 원석에 비해 대리석은 다양한 무늬가 특징인데 그것을 얼마나 살리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결정짓기 때문이다. 이 부분이 이 줄 이런 것이 오크예요. 이 부분이 이제 산수화. 결국 절단까지 마친 대리석을 그대로 버려야 하는 상황이다. 확인을 제대로 했다면 힘들게 작업을 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1m가 넘는 대리석을 버리자니 작업자의 마음도 편치 않다. 대리석 가공 공장에서는 야간 작업 대신 다른 뭔가가 준비되고 있다. 금이 간 대리석 아래 불이 피워지고 그 위에 오른 것은 삼겹살이었다. 고기도 먹어보는 게 먹는 거지. 고깃집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보다 선수 안 된다고. 우리는 선수잖아 이제. 이건 수도지 먹는 것만. 대리석 위에서 구워지고 있는 삼겹살. 식당에서 돌판에 삼겹살을 구워 먹는 것과 비슷한 모습이다. 유난히 힘들고 긴 하루. 미안한 마음에 조촐한 회식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오늘 힘드신데 고생들 하고 저 약 좀 많이 하세요. 돼지고기 이거 저 돌가루 많이 잘 넘어가고 좋다고 그러니까 많이 잡수시라고. 먼지에 좋대요 먼지. 소장님 내일 안 해도 돼요? 아얘 얘기를 안 해. 고기 잘 굽네야죠. 연마기가 만성을 부리는 바람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소주 한 잔과 삼겹살에 힘겨움과 피곤함이 씻겨 내려가는 듯하다. 일반 돌판에 비해 대리석에 구워 먹는 삼겹살이 훨씬 맛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맛있지요. 그건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게 이 돌이 기름을 나쁜 기름은 다 빨아들여요. 두 번 구워 먹으면 안 되고 한 번만 구워 먹고 버려야 되는 점. 일회용이라는 거. 대리석 채석장에서만 볼 수 있는 이색적인 풍경이다. 장 과장님 안 드려? 나도 하나 줘봐. 다음 날 오전. 깊은 산속에 있다 보니 외지인들 보기 힘든 대리석 채석장에 10여 명의 사람들이 찾아왔다. 서울의 한 건축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대리석이 생산된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견학을 온 것이다. 다양한 빛깔과 무늬의 대리석에 감탄하는 모습이다. 색깔이 여기 보통 한 근데 대리석도 그 품질 따라 등급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지금 파는 대리석은 등급이 어느 정도? 우리도 뭐 저 수입해가지고 쓰는 데 비하면 그렇게 나쁜 뭐 등급은 아니에요. 보통 뭐 상위권에 들어가요. 보통 뭐 좋은 것들은 들어오면 뭐 해배당에 30만 원씩짜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리석. 그런데 저희들 뭐 10만 원 조금 넘으니까. 원하는 색이 뭐다. 예를 들어서 뭐 청색이다. 그러면 일로 쫙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고 뭐 핑크를 원한다면 이렇게 쫙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무늬를 맞추고 있어. 대리석을 기념품으로 줍는 이도 있다. 아, 여기 이렇게 큰 산이 돌산이 있는 줄 몰랐는데 와서 보니까 정말 규모가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직접 와서 보니까 신기할 따름입니다. 나름 그렇게 기대를 많이 못하고 왔는데 이쪽 와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여기는 이태리 못지않고 한번 와 이거 해볼 만하다. 이태리 대리석 못지않게 계속 좀 알릴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건축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나라에 이 정도 규모의 석산이 있다는 사실도 대리석이 생산된다는 것도 알지 못했다고 한다. 4월 21일 오전 10m 높이의 거대한 대리석 원석이 3일 만에 절단됐다. 이제는 석산에서 원석을 떼어내는 일만 남았다. 어지럽게 널려있는 각종 장비와 전선들을 모두 치우기 시작한다. 원석이 잘라난 거를 제치기 위해 가지고 불을 정리하는 거예요. 대리석 위에 작업이 일단락되자 포크레인이 등장한다. 벽면에서 원석을 떼어내기 전 먼저 떨어질 위치에 흙을 까는 것. 원석의 파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종의 충격 완화 장치인 셈이다. 원석을 제낄 경우에 흙을 안 깔고 제낄 경우에는 이제 원석에 이제 금이 가서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파손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흙을 깔고 작업하는 겁니다. 포크레인이 잘려져 있는 원석을 떼어낸다. 10m의 높이. 생각보다 떨어지는 충격이 크다. 원석 위에서 작업자가 떨어뜨릴 위치를 지정해준다. 높이가 낮아질수록 원석의 파손도 점점 적어진다. 오늘 하루 채석된 원석의 양은 20톤 정도. 아직은 그저 하얀 돌덩어리에 지나지 않지만 가공 공장에서 균일하게 절단되고 광택을 내는 연마 단계를 거치면서 독특한 문양과 다양한 색깔의 대리석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그리고 또 한 번 건축물을 더욱 아름답게 하는 대리석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것이다.
강원도 정선에는 우리나라 유일의 대리석 채석장이 있다. 거대한 석산에서 한 장의 대리석이 나오기까지 잦은 기계 고장과 열악한 작업 환경을 견디며 땀 흘리고 있는 사람들의 노력이 되어 있다. 거대한 석산에 맞선 대리석 채석장 작업자. 이들이야말로 극한 직업의 승부사들이 아닐까.